진짜 한숨 나오는 사건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데 저희가 피해자와 직접 연결이 됐어요. 자, 정리를 해보죠. 네, 이게 지난 2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에 이 한 60대 남성이 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일행도 있긴 했는데요. 이 일행 한 명은 한 30분쯤 있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 손님 혼자만 남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식당의 여성 사장이 친동생, 남동생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와서는 그 여주인 남동생한테 식사하는데 방해된다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일단 남동생이 자리 비키겠다,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식당에서 나갑니다. 이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손님들 얼굴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60대 남성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진상 중에 초진상이었던 저 손놈. 식당 주인과 단 둘이 남게 되자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나가락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 억지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지금 보면 옆구리 막 허리 계속 만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만집니다. 껴안으려고 하죠, 저렇게. 근데 당연히 식당 주인 입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겠죠. 예. 그렇지만 통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만나보자. 지금 같이 나가주면 된다라는 강제추행 말고 성희롱적 발언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저 때까지만 해도 저 식당 주인분 그래도 손님이니까 꾹꾹꾹꾹 눌러 참으셨다는 거야. 몸을 최대한 이렇게 막 피하는 선에서 상황을 넘겨보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임계점을 넘게 한 이 손놈의 말, 워딩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퍼는 열려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피해자분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성추행을 시작하고 바지 지퍼 열고요. 어머니 앞에서 바지 지퍼 열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자기는 도 있고 있다 이런 은담패설을 하고. 교수님, 저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블러를 걷어버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퍼가 열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그 피해자인 그 식당 여주인 이분을 상당히 만만하게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한번 만나보자. 지금 같이 나가자. 아까 같이 지퍼가 열려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서 신체적 부위를 언급을 하면서 추행과 음담패설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역시 이분이 내가 식당 한다고 나를 만만하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서러웠다라고 하고, 또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 아들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했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바로 112 신고를 해서 정말 혼쭐을 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지난 곰탕집에서 있었던 터치 사건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거의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법적인 대처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 추행, 희롱을 2시간가량 당하셨어요, 사장님이. 결국 가까이 있던 아드님한테 SOS를 쳤는데 이 인간이 잘못을 깨닫고 아이고 제가 그냥 술 먹고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어머니가 막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먼저 가셨어요. 그 사람이 엄마를 왜 먼저 보냈냐면서 저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한테 막 한판 뜨재요. 한판 싸워보지요, 자기랑.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싸우재요. 제가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또 그때 그냥 나가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한참 찾았죠. 자, 자기보다 정말 한참 젊은 아드님한테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말이야. 진짜
이 아저씨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이 아드님이 성격이 좋아서 넘어갔지. 그러게요. 진짜 못 참았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참으셨고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셨다도 2시간이나 저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깰 법도 하고 또 경찰이 온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 보면 또 정신이 약간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게요. 저렇게 비상식적인 비상식적인 일을 저질렀을까 싶고 바로 잡혔어요. 한 4일 만에 잡혔는데 CCTV 영상 버젓이 있죠. 또 카드 결제까지 해서 결제 내역까지 있었고 잡고 보니까 식당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아하.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죠.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처음에는 우겼습니다. 결국 CCTV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 맞으시잖아요.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잡아뗄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맞는 것 같다, 잘못했다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사장님들 혼자 운영하는 식당, 이번처럼 식당, 카페, 주점, 또 노래방.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이 관련해서 들어온 제보도 지금 몇 개입니다. 지금 소개를 다 못 해드릴 정도인데. 교수님. 저 남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이렇게, 정말 문제다 이러시는데, 아니요. 저 인간 저 젊었을 땐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남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60대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그 이전에 30, 40대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물론 전가 조회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인의 요청으로 해서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려워서 빨리 식당 문을 갖다 닫는 그런 어떤 손해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서 힘들어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여러 가지 옆에서 위로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 얘기만 나와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남성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하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갖다가 받으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느냐.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게 되면요. 바로 112 신고해서 스토킹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갖다 하지 못하게끔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이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저 식당 여사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서 직접 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드님 목소리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피해자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어떤 식당들이 저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혼자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트라우마고 저런 뉴스를 보면 다른 분들도 나도 이렇게 혼자 일하는데 그리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 빨리 좀 어떻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꼭 구속을 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내지는 인식 변화가 빨리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저걸 아직도 저렇게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깨어나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제는.